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권 이양기 전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에 물가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럴 때냐 국민들이 많이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토론 대통령 집무실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가 긴급토론 마련했는데요. 네 분 패널과 함께 한번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은 사실 꼭 옮겨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좀 토론을 해야 할 일입니다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또 청와대도 그 이전한다는 것,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 자체는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먼저 좀 들여다보고 꼭 옮겨야 되느냐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기회가 되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로 가는 것이 과연 맞나? 그리고 꼭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지요. 토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형식인 만큼 가급적 한편의 주장에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시간을 좀 적절히 지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시간을 딱 재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길어지면 좀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발언하실 때 혹시 반론이 있으면 바로 끼어들지 마시고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반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국방부 청사로 확정이 됐는데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뭐 국방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종적인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먼저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국방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가능한 옵션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신축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기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비용도 지금 우리 뭐 500억에서 5천억 사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말하는 1조 원대 이상의 비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청사 건물만 신축하는데도 한 4,700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벙커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또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사보다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벙커 시설이라든지 기존 건물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국방부 청사가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옵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방부가 제일 무난한 것 같다. 네. 정기남 교수는요? 글쎄요, 뭐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냐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하나의 대안으로 국방부를 검토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 과정에서 이전 과정에서의 보여진 여러 가지 지금 예상되는 안보 공백 문제라든지 이전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우선 좀 귀를 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또 계획을 충분히 세운 뒤에 추진하는 방식이 저는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소통하겠다는 취지에서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목표로 했었는데 사실은 국민과 불통하는 모습으로 지금 비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한번 떼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국방부로 가는 것이 적절한가 계속 한번 짚어보죠. 신성범 의원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무산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도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발표할 때 집무실 외에 영빈관, 본관, 헬기장 같은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근처에서 못 찾아서 했다는 걸로 딱 종결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했던 건데 이 사안을 알았던 윤석열 당선인은 뭐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면밀하게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검토한다고 했지만 결국 부족했고 그래서 광화문은 없던 일이 됐고 결과적으로 용산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용산은 괜찮은 선택지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보십시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공이 다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같은 공통 공약이 됐더라면 여야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한시법으로 해서 됐겠지만 한쪽만 윤석열 후보만 공약을 내는 상황에서는 당선자가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 하나. 예. 또 하나는 허허 벌판에 새로 대통령 집무실 관저를 짓지 않는 이상 기존의 정부 소유 건물이나 시설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연쇄 이동은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불가피한 비용 발생은 감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용산의 국방부 이선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주혁 의원 들어볼까요? 첫째는 그렇게 복잡한데 왜 서두르냐의 문제가 첫째 예. 걸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3월 20일 날 그 윤석열 당선자의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를 봤는데 그때 나온 얘기 중에 1월 달에 기자회견 할 때는 광화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우려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못 박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수위의 특성이 당선인 포함해서 절대, 뭐 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데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검토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안과 보관이 있나 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3월 20일 날 기자회견에서는 어떻게 당선인이 답했냐면 제가 당선되고 나서 며칠 지난 후에 보고를 받아보니 경호와 통신재환이나 뭐 그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 무슨 시민 재앙 수준이더라라는 거를 당선되고 나서 며칠 뒤 보고받아서 알았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공약 위반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가 저는 우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기자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론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선인이 여론조사도 좋지만 때로는 정부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철학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철학과 결단에 의해서 한 것이 불과 일주일 상관으로 이 국방부로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철학과 결단 그리고 당선인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저는 예. 기본적으로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를 바꿔서 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와서 철학과 결단으로 당선인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갈등을 유발했습니다만 존중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완급 조절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뭔가를 따지는 것을 일본어로 할 걸 그랬습니다. 국방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그러면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신문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그렇게 서둘러 하나. 조갑재 전 편집장은 대표적인 우파 농객 아닙니까? 네, 거의 구구에 가까우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용산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용산 가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글인데 만약에 9.11 때 백악관하고 펜타곤이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광화문하고 용산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광화문은 그야말로 어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뿌리 내린 곳인데 그곳을 떠나서 용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외세와 병영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걸 지적을 했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는 건물과 국방 용도로 지은 건물이 분명히 용도가 다른데 그것을 그대로 국방 용도로 지은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을 했던데 신성범 의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을 말씀이 있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연세 드시고 좀 옛날 좀 사고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게 9.11 테러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제 지난번에 합참의장 출신 11분이 말씀하실 때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일거에 한 번의 타격으로 우리 지휘부가 국가 지휘부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유고 생기면 어떡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약간 이것은 군사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둘이 떨어지는 게 나은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은 뭐 다른 비행기를 탄다고 들었습니다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 사람은 여기 지금 국방부 본부에 있고 대통령은 그다음에 지금 옮겨서 국방부 장관 지금의 합참 건물에 들어간다는 취지일 텐데 이게 글쎄요 무슨 위험인지 잘 모르겠고 예. 또 하나는 만약에 조갑재 그 원로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기존 건물에 안 들어가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하게 증명이 됐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저는 이해해요. 역사적인 맥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젊은 사람들 감각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세와 오욕의 역사인 땅에 왜 가느냐. 그게 보면은 뭐 청나라 이모군란이 나오고 외정실에 나오고 일본군 이렇게 나오면 저는 그 문제는 약간의 좀 예. 감정적인 문제라고 보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보태면은 뭐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전역이 외세 침략 안 당했던 데가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심지어는 저희 당에서 그 원로 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방부 건물은 너무 못생겼잖아. 거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있냐. 대통령 권위도 있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것이 굉장히 왕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제 경복궁 바로 뒤에 경복궁보다 더 윗자락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도 거느릴 통, 거느릴 영, 거느린다라는 의미를 두 번이나 쓰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산의 국방부 청사 같은 그냥 흔해 빠진 정부 청사 같은 건물에 대통령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냥 임기제 공무원에 불과한 거구나라는 인상을 준다는 면에서도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양 도성이 있던 그 왕가가 있던 자리를 벗어나는 것 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조갑재 의원님의 그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그 군 통수권 서열로 대통령 그다음에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 세 분이 거의 근거리에 함께 있는 거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자회견 3월 20일 날. 예. 그랬더니 그때 당선인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합참은 또 뭐 곧 뭐 이동을 할 거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곧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추후라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장소가 국방부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같은 염려를 그 조갑재 의원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민주당과 그 대통령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선인을 비롯한 그 주변 측근들 그리고 국민의힘도 목청 높여서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안보는 보수 이런 얘기 해왔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진보에서는 안보에 여야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대한 사안인데 국방부로 이렇게 가가지고 당장 국방부가 합참으로 들어가면 합참 건물 4개 층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10개 정도로 흩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들어도 전문가들의 아주 디테일한 설명이나 이게 문제고 이런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국방부가 10개로 쪼개져서 조각조각 나서 흩어진다면 이거 괜찮을까? 라는 우려가 먼저 드린 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일환 교수, 사실은 이제 국방부 이전을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국방부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논점으로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국방부로 가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반대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상징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한시의 빈틈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도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5월 9일까지는 또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방부 청사가 타당하냐 안 하냐 문제는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온건론인데 국방부 청사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 방식과 그 진행되는 경과들을 보면은 오히려 국민적 불안 또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관점이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이를테면 자 국방부로 옮기기로 했으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있는 뭐 남태령의 합참으로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수방사가 이전해 줘야 되고 그 이전 이후에 또 뭐 어느 문제점이 없는지 국방 시스템에 혹시라도 초래되는 어떤 불안 요소는 없는 건지 그 다음에 합참이 또 남태령 이동하고 난 뒤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국방부가 또 합참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차분히 또는 철저한 준비 속에서 추진될 때만이 국방부 그 이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해소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간과된 채 이른바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가다 보니 국방부 청사가 옳으냐 그러냐 문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판단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게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제 유시목이 이 대목 이런 거 있죠. 정확히 아셔야 될 게 국방부 청사가 지금 국방부 들어가는 신청사가 10개 층인데 이 어디로 가느냐. 첫째, 옆에 합참 건물, 별관, 구청사 보십시오. 그다음에 근무지원단, 육군회관, 국방컨벤션, 시설본부, 옛 방위사업청 건물, 기상청.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에 있는 8개, 국방부에 있는 10개 청, 1,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8군데로 분산 배치되는 거다. 근데 지금 국방부에 있는 분들은 뭐냐? 장관이나 장관도 계시지만 결국 정책기획부서예요. 다시 말하면 전투와 일반 일선 부대하고는 거리가 있는 문관과 군인들로 구성된 이런 집단이다. 집행부서가 아니고 정책기획부서. 따라서 여기에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약간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고 문제는 합참이 남태령 넘어가는 분야예요. 그래서 남태령을 넘어가는 게 왜? 남태령이 지금 수방사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B1 벙커 1이라는 뭐 전쟁이 나면 여기서 다 뭐 문이 닫히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목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심도 깊은 실무적인 문제는 검토는 필요하고 서욱 장관이 어제 이야기한 대로 딴 거보다 뭐 북한의 뭐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이런 거보다는 한미연합훈련이 4월달에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 이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대목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시간을 좀 시차를 두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다뤄볼 논점이 많으니까 예. 이 문제는 이 정도 하지요. 예. 사실 이제 국방부로 가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것에 생각해볼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비어 있는 대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죠. 국방부로 들어가서 지금 신성범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자체는 뭐 기획하고 행정 보는 일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국방부가 옮길 때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군 관련 안보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좀 크게 보는 관점에서 집무실 이전을 국방부로 결정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일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그러면 하다가 넘어가죠. 꼭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지금 청와대가 예비비 상정도 안 해주고 뭐 또 임시국무회의로서 하지 말한 법은 없습니다만 김유정 의원 현재 지금 지난번에 뭐 예비비 상정해주고 시작하고 그래도 빠듯한데 이제는 시간적으로 일단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제 5월 10일 날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하는 건 불가능해진 거죠. 그 전에 뭔가 대통령과 또 당선인이 만나서 어떤 타협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작해도 40일, 50일 만에 옮기는 거는 사실 너무 졸속이고 국방부 장관 우려대로 여러 가지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예비비를 쓰는 것도 사실은 법적인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지만 그 예비비 보면 DJ 때는 한 7억 5천 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 14억 8천, MB 때 21억 9천 7백,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1억 9,400만 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뭐 인수위 운영이나 그다음에 인수위 역할이 취임식 하는 거, 업무 인수인계 하는 거, 부처 보고받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내각 구성할 때 뭐 검증하는 거, 요 세 개가 사실 주요 업무 그 범주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억 또 취임식 할 때 뭐 얼마 이렇게 지금 예산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496억이라고 아주 작게 잡아서 소위 이사 비용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그 예비비에서 써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예비비 사실은 규정 안에는 사실 범주를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재부를 통해서 다 뭐 예산을 받은 거다 했는데 그건 국가재정법에도 사실 어긋나는 거예요. 이 법 시스템 따라 하겠다는 당선인의 그동안의 얘기와도 배치되는 거죠.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행안부가 예비비 신청을 해야 기재부가 그걸 검토해서 주는 것인데 기재부 공무원이 이거를 예산을 짰다 이사 비용 이런 거를 그거 사실 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사실은 아주 엄밀히 따지면 뭐 타당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국무회의 상정해서 해달라 왜 안 해주느냐 왜 발목 잡느냐 태클 거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이제 앵커께서 이제 물어보신 취지가 저는 이거 네. 예비비를 사인을 안 해준다, 집행을 안 해준다, 허락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동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그러고 통일동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쯤 될 것 같느냐. 서욱 장관의 이야기 대로 4월 달에 안 된다 그러면 5월 달부터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 반에서 2달 걸린다면 2달 동안을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통일동이라는 데서 근무한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떠냐요. 물론 가능하다고 뭐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경호가 얼마나 붙을 것이며 그 또 하나 문제. 그러면 집무실 그렇다 치자. 눈 감고. 그러면 이제 관저를 어떻게 할 거냐? 관저도 그러면 뭐 지금 뭐 서초동에서 다닐 수도 없을 테고 또 저 한남동의 육참총장 공간에서 그러면 저 광화문까지 또 터널 어떻게 이 문제 아니면 또 당장 그렇게 되면 또 가까운 데로 지금 총리 공간으로 가야 되는 문제 연쇄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신임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살 데를 아직 없어가지고 통일동에서 근무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좀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웃긴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는 벌어진다고 봐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한번 좀 2부에서 더 논의를 해봅시다.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답답해지- 해법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는 대통령 집무실 어떻게 해야 하나 긴급 토론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